자, 여러분. 국제금융계에서 정말 이례적인,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가 그것도 갑자기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 가치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낸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전 세계 금융계를 뒤흔든 그 한마디?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정말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아주 놀라운 성명이 딱 발표되면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세계 경제의 중심이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그 미국 재무장관이 왜 하필 그것도 콕 집어서 한국의 환율에 대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에요, 아주 흥미진진한 뒷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아주 튼튼한 경제 펀더멘털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딱 짚어서 말한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지금 원화 가치가 너무 낮다,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건 용납 못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빡 보낸 거죠. 뭐랄까, 딱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야 하고 선을 그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예전에 원화가 너무 강할 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너무 높을 때 경고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원화 약세를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선 건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건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미국은 도대체 왜 이런 역사적인 행동까지 하게 된 걸까요?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당시 원화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부터 좀 봐야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여기저기서 경고등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거든요. 와,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려 열흘 10거래일 연속으로 단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치솟았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환율이 오른다는 건 반대로 우리 원화 가치가 그만큼 계속 곤두박질 쳤다는 뜻이잖아요. 시장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480원 선까지 위협하고 있었죠. 10일 연속 하락.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연속으로 하락한 기록이었어요. 이러니 뭐 외환 당국이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원화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썼을까요? 원인은 좀 복합적이었어요. 일단 우리 서학개미라고 하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엄청 투자하면서 달러를 많이 찾게 됐고요. 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일본 엔화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마침 엔화가 약세였어요. 여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달러 자체가 엄청 강세를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원화가 계속 압박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이유들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돈이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대체 이 돈, 정체가 뭘까요? 이 돈의 정체는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핵심 산업,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분야에 매년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미국의 미래 첨단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인 전략 계획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200억 달러를 보내려면 훨씬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투자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국 간 투자 협정에 들어있는 예외 조항이었는데요. 만약에 한국의 외환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지면 한국 쪽에서 투자 시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어때요? 이 원화 가치 하락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자기들 경제에 꼭 필요한 이 투자가 미뤄지거나 심지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나온 뒤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즉각적인 효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와, 효과는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보세요. 개입 직전에 1477.5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요. 이 발언이 딱 알려지자마자 1462원까지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15원 넘게 폭락한 거죠. 진짜 미국 재무장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대로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죠. 이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환율이 딱 떨어지니까 와, 지금이 달러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국내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면서 달러를 사들였고 환율은 다시 스물스물 오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구두 개입이 정말 강력한 한 방이긴 했지만 시장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돌려놓기에는 좀 부족했던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원화의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여러 방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 불법적인 외환 거래를 잡기 위해서 여러 부처가 힘을 합친 범정부 대형팀을 만들었고요. 둘째, 투기성 자금의 흐름을 좀 막기 위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거시건전성 조치라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에는 역시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튼튼한 금융협력 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이번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그냥 우연히 나온 한마디, 그런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원화 가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심 이익과도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전략적인 신호였던 거죠. 결국 한미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이 얼마나 끈끈하게 엮여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는 여전히 안개 속이고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과연 이런 강력한 말 한마디, 구두 개입만으로 앞으로도 계속 원화의 안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질문일 겁니다.